예, 첫 번째 밭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야, 진짜 올해 아주 대박이었어요, 올해. 레카도 상태가 최상이었고, 듀크도 아주 그냥 최고였고, 그래서 올해 그 수확을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에, 다, 저기, 레카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좋았어요. 이 강전정한 효과가 올해 나타난 거야. 작년에 수확 못했지만, 해골이 했지만, 근데 이게 강전정을 하니까 이 가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어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그만큼 맛있는 거야. 많이 달리고 또 레카 같은 경우는 이 속가내기를 엄청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달렸어. 따질 못해갖고 얘는 이제 그게 좀 문제였지. 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레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져요. 예. 알이 일단 작아서 요즘은 다 큰 걸 원하거든. 그래서 알이 작아서 그게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많이 달려갖고 한 번에 다 익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거의 6월 말부터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따야 돼. 그냥 거의 사주를 애들은 익을 때마다 계속 따야 돼. 그러니까 그게 노동력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근데 듀크는 그렇지 않아요. 듀크는 그냥 한번 1차 따고 2차 따고 3차 따고 그러면 땡. 그 다음에 레카는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15mm 이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15mm 이상이 더 적어. 이렇게 만약에 1kg를 땄다 그러면 15mm 이상이 한 600g 나와. 아니 500, 400g? 나머지가 다시 저기에 15mm 이하.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팔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외국 연구, 외국 사례, 미국 사례를 이런 데 보면 이게 그렇더라고. 저장용 있잖아요. 가공용. 가공용으로 얘들을 많이 쓰더라고. 와인이나 이런데. 이 소비자 직판용으로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레카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진물름이 심하대, 얘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레카는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레카 맛이 더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량을 보면 듀크를 따라가지 못해요. 일단 듀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5mm 이하가 듀크는 거의 없어요. 그 완판이야 그냥 따는 대로. 근데 얘는 15mm 이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상품으로서 판매를 못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봐서 이제 요 중간 나무 사이에, 레카 사이에 이렇게 듀크를 심어 놨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이제 이게 이제 몇 년 차인지 잘 기억도 안 나네. 이게 이제 내년에 4년 차 되는 거예요. 4년 차 되면 얘들이 좀 달리기 시작하고, 올해도 좀 달렸는데 달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5년 차 될 때 후년에는 저 두 번째 밭처럼 달릴 거예요. 그때 이제 레카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레카를 램7을 다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게 보니까 이게 수익성 위주로 농사를 져야지, 이거 뭐 길러갖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되면 농사 짓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위주로 품종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듀크로다가 전부 통일하려고 해요. 딴 거 심어봐야 지금 대안이 없어. 이 중부 내륙 지방은 온도차가 커갖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7월 달에 생산하는 걸 심으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드래퍼하고 탑쉘프 이런 건데, 지금 7월 달에 날씨 보세요. 계속 장마졌죠. 습하죠. 날씨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는 블루베리가 익지를 않아요. 예, 저쪽 세 번째 밭 드래퍼 보니까 안 익어. 계속 그대로야. 그래서 햇빛량이 없으면 이 과수나무는 익질 않는다. 7월 달에 생산하는 품종은 이제 더 이상 안 심으려고 그래. 지금 탑셀프하고 드래퍼 저 사온 거는 어쩔 수 없고 저거만 유지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저기 생각한 거는 그 만생종 7월 말부터 8월 달 수확하는 만생종이 대표적인 게 저 라스트콜하고 이거예요. 레비다이. 이 레비다이거든. 근데 이게 레비다이가 이게 이제 완전히 냉해 걸려갖고 그냥 다 말랐어. 여기 다 쳐낸 거 아니야.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새로 올라온 건데 이게 남부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중부 내륙은 안 맞아. 이것도 아니고 이제 믿을 거는 저기밖에 없어요. 라스트콜. 그래서 그 만생종으로 라스트콜하고 리버티가 있다고. 리버티는 이제 그 깨비 농장 거기서 하고, 근데 그 만생 그 라스트콜 같은 경우는 냉해에 또 약하대요. 그게 예, 연구 결과에 나오더라고. 냉해에 취약한 게 있고, 예, 리버티는 좀 덜한데 리버티도 이렇게 뭐 썩 그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생종 품종을 안 심는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면 이게 8월 달 리버티가 조금 빨라요. 라스트콜보다. 7월 달에 7월 말하고 8월 초 겹치는데 리버티가 조금 빠르더라고. 라스트콜보다. 근데 얘들이 이제 늦게 성장하잖아요. 늦게 과일을 달고 늦게까지 크니까 이게 11월 달까지도 계속 크는 거야. 나무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생종들은 11월 되면 딱 닫아요. 그래서 낙엽이 쫙 진다고. 근데 만생종들은 그때까지도 그냥 나뭇잎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겨울이면 성장을 멈춰야 되는데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크려고 하는 그 늦게 열매를 단 만큼 늦게까지 크는 거야. 그렇더라고 그게. M7도 그렇고 이 뒤로 밀릴수록 중생종일수록 늦게까지 커요. 11월 달까지 계속 새순이 올라와. 듀크도 좀 그런 저기 성향이 있고. 그래서 그 라스트콜하고 이 레비다이가 냉해에 약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늦게까지 그 계속 웃자라면서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게 새순이 경화가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해에 취약할 수 있다. 네. 제가 이제 추정한 거예요. 추정. 저거 뭐 연구한 결과는 아니고 지켜보면서 품종 이렇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생종 그 라스트콜 냉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레비다이 만생종 냉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M7 이 중생종, 만생종일수록 뒤로 밀릴수록 계속 웃자라는 심하더라고. 11월 달까지 계속 크더라고. 특히 저 M7 아주 작년에
그래서 그 아스토코를 이제 한 10개 사왔잖아요. 저 레비다이아하고 10개. 저거를 좀 더 지켜보고 여기 이 중부 내륙 지방에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확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또 묘목부터 사갖고 심어버렸는데 해마다 냉이 걸려갖고 못 사면 말짱 꽝이죠. 아유, 뭐 두더지가 이거 판 거야 뭐야? 예, 그래서 품종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쪽도. 예, 첫 번째 밭이었습니다.